안녕하세요. 선한서주입니다. 예, 오늘은 신축년 정화 일주를 가지신 분들의 1년 운세를 설명해 드릴 거예요. 사주는 절대 일주 하나만으로 풀 수는 없어요. 사실 정확도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이 떨어질 수가 있고요. 이 확률 자체가 8글자가 다 배치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 대운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일주의 대략적인 건 나오지만 내년 운세에 대해서 과신하는 거는 조금 지양하시면서 적당히 감안하시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가급적 저는 이게 막 월별 운세나 일주 설명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안 하는 이유가 사주는 분명히 8글자와 8글자의 위치, 구성, 그리고 대운의 방향,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다 고려가 돼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바라보는 거는 어찌 보면 수학 겉핥기일 수도 있고 완전히 만족시켜 드리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저는 이렇게 사실은 좀 전체 사주를 보는 거에는 굉장히 강하거든요. 굉장히 좀 잘 보는 편인데 이렇게 일주 가지고 내년 운세를 설명하고 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좀 어렵더라고요. 이게 참 다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일주만 가지고 설명하는 게 저는 참 어려워요. 하면서도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참에 제가 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어제 문자로 콧구멍이 너무 환히 들여다 보여서 상당히 보기에 무서워 보인다고 그런 문자를 받았어요. 제 콧구멍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생긴 거를 어떻게 고칠 수는 없는 거고 부모님이 이렇게 낳아주셨기 때문에 약간 어찌 보면 그거는 인격적인 모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잘 참는 저인데도 다소 좀 어제는 화가 좀 나더라고요. 제 코를 보지 마시고요. 사주의 내용을 좀 보시고요. 제 코가 정 거슬리시면 소리만 들으시거나 아니면은 타 유튜버님들한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코가 컴플렉스였거든요. 근데 그걸 딱 지적당하니까 아픔이 좀 크더라고요. 근데 제가 자꾸 이게 얼굴을 고치면 저희 부모님이 서운해 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그래도 부모님 눈에는 예쁜 자식인데, 예쁜 자식이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자꾸, 손을 대는 걸, 별로 좋아하시지 않으실 것 같아서, 코를 고치지 않고 있고요. 콧구멍이 크기 때문에 저는, 콧구멍이 크면은 돈이 샌다는 어렸을 때부터의 그 말이 되게 가슴 깊이 항상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사는데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가급적 뭔가를 사야 할 때 남들이 2번 생각한다면 저는 10번을 생각을 하고 그게 왜 필요한지, 꼭 필요한지, 있어서 좋은 점이 무엇이고 없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까지 완벽하게 생각을 하고 무언가를 구입하는 그런 성격을 갖게 됐어요. 어찌 보면 제 코의 관상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좀 뛰어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답니다. 네. 그래서 참 벌이에 비해서는 잘 모으고 안정적으로 잘 살아왔던 것 같아요. 어른이 되면서부터는 제가 경제력을 갖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제 의지로 돈이 새지 않도록 예, 제가 개운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제 코 보지 마시고요. 내용 잘 들어주세요. 예, 오늘은 그러면 정화일관 예, 좀 사설이 길었는데 예, 정화일관 신축년 운세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예. 정화일주에는 일단 정해, 다음 정축, 정묘, 그쵸? 그 다음에 정미, 정사가 빠졌군요. 정사, 정미, 그 다음에 정유,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일단은 신축년이기 때문에 네, 신축년 수의 구간의 마지막이에요. 수의 구간의 마지막에 신금으로 모든 것들을 완결체로 끝내버리는 그런 운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내년을 기점으로 내년이 끝나고 이민년부터는 기존의 해자축해와 조금 많이 다른 양상들이 벌어질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네, 전체적인 모든 사람들의 사주의 흐름도 그렇게 많이 변할 거로 보입니다. 일단은 정해일주는 지지에 이제 정관을 가졌잖아요. 정관을 가졌고요. 그죠? 그러면 정화 입장에서는 신은 편재고, 그죠? 편재고, 그 다음에 축은 식신이에요. 네. 그러면은 정화가 안 그래도 해수 위에 앉아 있어서 정화의 열 소모가 좀 많이 일어나는 좀 정화에게 힘이 붙일 수 있는 일주 중에 하나인데요. 네, 축까지 왔어요. 그러면 정화가 옆에 간목을 두고 있는 정화거나 네, 주변에 아니면은 무토 같은 건토 아니면 미토 같은 열토를 두고 있을 경우는 이 추위와 이 수기를 감당할 수 있는 구조가 되겠지만은 정해일주 중에 무토나 아니 미토, 간목 아니면은 또 뭐 있을까요? 술토, 임목, 지지임목 이렇게 사주 구조에 그 글자들이 없으면 조금 체력적으로도 조금 힘들고요. 그 다음 스트레스 지수도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해자축 하면은 굉장히 추운 구간이잖아요. 그죠? 자를 끌어오면은 이제 수방합이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이 이제 방합을 짜고 있으면 건강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책임져야 되는 관이 너무 지지에 많기 때문에 지지는 나의 현실이잖아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게 많다는 거는 결국 일복이 터진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래서 굉장히 일에 치여서 살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에 있어서 너무 치여서 살다가 건강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운도 맞이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의 정해일주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기도 어렵고요. 본인이 해낼 수 있는 한계점도 있어요. 그걸 어느 정도 인정을 하시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선에서만 하시는 노력이 좀 필요해 보여요. 모든 사람 만족시키고 100점을 맞을 수는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그죠? 그래서 다소 본인 몸을 챙기고 본인의 상황을 본인이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본인이 할 수 없는 거는 할 수 없다는 건 그냥 인정을 하고 할 수 있는 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할 수 있는 거의 결과를 더 잘 내는 방향으로 끌고 가시는 게 오히려 전략상 더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정화가 이제 편제를 보면은 지금 이제 부동산이나 주가가 많이 이제 폭등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특히 정화의 주들은 이 편제가 이제 뜨게 되면은 자꾸 이제 편제적인 마인드가 자꾸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편제 마인드가 일어났는데 이미 이때가 정점일 수도 있어요. 그쵸? 정점일 수도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편제를 보고 뒤늦게 들어갔다가 낭패를 볼 수도 있는 그런 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굉장히 신강한 사주라면 신강하고 그 다음에 열토나 건토가 발달한 사주거나 아니면 목이 발달한 사주 같은 경우에는 편제를 취할 수 있어요. 충분히 본인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주 신약한 정화 입장에서는 편제는 약간 한낱 신기루 같은 그런 모습으로 끝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미혼 같은 경우에는 미혼 남자분들은 여성분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되고요. 그죠? 결혼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동안 뭐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편제가 뜬다는 거는 공부보다는 제극인으로 공부를 방해하는 요소인 이 편제가 떴다는 건 마음이 자꾸 들뜨고 놀고 싶고 자꾸 친구들하고 몰려다니면서 유흥을 즐기고 싶은 그런 심리가 발동이 되기 때문에 정화일간 자녀분을 두신 분들은 그 편제를 적당히 인정은 해주시되 그 가이드라인은 좀 제시를 해줘서 아이가 오히려 반발감을 갖지 않으면서도 공부의 끈을 놓지 않게 도와주시면은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죠? 그래서 정화 입장에서는 해와 이 축, 이 네 글자만 봐서는 상당히 정화의 열기를 많이 뺏기는 그런 형상이기 때문에 건강에도 주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다소 1년 동안 몸 상태나 아니면 체력 같은 것들이 많이 저하됨을 느낄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 같으니까 오히려 본인을 이럴 때 좀 아끼고 본인의 체력의 한계를 본인이 자꾸 느끼시면서 체력의 마지노선까지만 본인을 보호하는 어떤 그런 마인드로 1년을 좀 버티셔야 돼요. 인생이 1년으로 딱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좋을 때, 내 체력이 좋고 내 운이 좋을 때 그때 많이 달려도 늦지는 않습니다. 정해일주는 내년에는 너무 무리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만큼만 본인의 기준을 만들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 한 해가 돼요. 그러면 정축일주도 마찬가지죠. 축이라는 글자가 굉장히 정화를 설기를 많이 시키는 글자잖아요. 수기가 해자축이지만 어찌 보면 자월이 가장 추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축월이 가장 추운 해예요. 축이라는 글자가 이제 겨울과 봄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가진 토이긴 하지만 정화의 힘을 더 힘들게 만드는, 더 빼는 요소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정화가 들어가는 묘지이기도 하고요. 그죠? 이제 축이 지나고 나면은 이 정화는 사라집니다. 그만큼 힘든 구간을 가게 되실 겁니다. 정축일주. 본인의 힘이 너무 많이 설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결국 식신을 열심히 식신행위를 하는데 식신행위도 본인 비견이 이제 강해야지, 비겁이 강해야지 식신도 강한데 비겁이 약한 상태에서 식신은 또 비겁의 힘을 많이 빼는 거잖아요. 빼는 글자들이 이렇게 가지는 데다가 미 같은 경우에는 같은 식신이라도
오히려 정화에게 힘이 되고 열기를 더 전달해주는 토인데, 축토는 정화의 힘을, 정화의 열기를 모두 다 앗아가는 글자이니까 이렇게 중첩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에 정화일간은 건강, 체력 쪽으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그런 해로 보여요. 그죠? 그리고 축중에 또 신금도 떴네요. 그죠? 축중에 신금이 떴어요. 그러면은 본인 일지에서 이게 투강이 됐다는 거는 본인 마음속에 있던 편재적인 마인드가 이제 올라온 거니까 편재적인 행위를 많이 하려고 하겠죠. 편재적인 행위는 뭐 약간 일확천금을 노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좀 낭비를 좀 정제적인 삶을 살다가 갑자기 사람이 인생 까일 거 뭐 있어? 하고 그런 마인드가 좀 변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남자에게는 부인과 잘 알콩달콩 살다가 편제가 뜨면은 다른 여자가 또 눈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지나가는 바람일 수가 있습니다. 1년 운이잖아요. 그쵸? 그걸로 인해서 가정을 잃게 되면은 모든 걸 잃는 걸 수도 있으니까 남자분들 지나가는 바람에는 눈을 질끈 감길 바라겠습니다. 네. 어떻게 이룬 가정인데요. 그쵸? 네. 그래서 일단은 정축일주는 본인이 지금 안 그래도 신약한 사주에서 특히 신약한 사주일 때 식신과 편재로 인해서 너무 많은 설기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식신과 편재가 좋은 역할을 하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건강적인 문제, 그 다음에 편재로 인한 어떤 낭비로 인해서 가지고 있던 돈들이 탕진이 되거나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물론 신강할 때는 아니죠. 이 편지를 충분히 취할 수 있답니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신강하면 결국에는 여름생이겠죠. 여름생의 정화일간일 때는 월령을 득했기 때문에 이 편제도 능히 취할 수 있고요. 이 축토도 녹일 수 있답니다. 그래서 축토를 녹이면 이 안에 개신기가 이제 살아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정묘일주. 일단은 편인을 지지해 두었죠. 편인을 두었어요. 근데 이 묘목은 이제 천간으로 보면 을목이잖아요. 갑을목인데 이 안에 을목이 축토 위에 앉은 거나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을목이 축토를 극을 한다고 쳐요. 극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극하는 힘도 약할 뿐더러 묘목이 축토 위에 앉으면 이 묘목 입장에서는 이 축토도 극을 당하고 묘목도 어찌 보면 축토 위에서 천간의 병화, 이렇게 옆에 여름생 이렇게 아니면은 얼어 죽을 수 있겠죠. 그러면 건강에 이상이 오거나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으로 펼쳐질 것 같습니다. 이건 곧 나의 몸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나의 몸이기도 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안 그래도 편인을 깔고 있어서 도식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상태인데 편인이 축토를 만나면 극을 하려고 달려드는데 이 묘목마저 잘못하면 축토를 극하다가 뿌리가 얼어버릴 수가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죠. 잘 안 나오네요. 다른 색깔로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일단은 그리고 또 편인이 이게 지금 식신이죠. 그야말로 이제 편인 도식도 또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죠? 편인 도식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편인 도식이 일어날 수도 있고, 편인 도식이 일어나서 식신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편인이 이 축토라는 땅에 뿌리를 박으려다가 본인이
냉해를 입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병화여야지 내년 한 해는 좀 잘 넘어갈 수 있을 거라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름생이거나 천간에 병화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경우, 아니면은 뭐 옆에 미토, 술토 이렇게 해서 같이 합의돼서 화가 되거나 아니면은 열토나 건토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정묘일주 같은 경우에는 괜찮지만, 신약하다는 거는 이제 금수가 강한 정화가 이제 신약한 사주겠죠. 신약한 사주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숨만 쉬고 일 벌리지 않고 그냥 현상 유지로 잘 버티시는 게 어찌 보면 관건으로 보입니다. 그다음 정사일주, 정사일주, 간여지동이긴 하죠. 간여지동이고 이 자체가 굉장히 좀 그래도 본인 아래 본인의 뿌리를 이렇게 두고 있기 때문에 다른 정화일주보다는 앞에 정화일주보다는 좋죠. 정사 이렇게 보면은 사축 이 사화로 축토도 녹일 수 있어요. 그쵸? 축토도 녹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정화가 이 신금도 득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정사일주는 편제도 취할 수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사축으로 또 금이 더 커지는 모습이죠. 금이 더 커지는 모습으로서 정사일주는 내년에 편제를 득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자리에 다 뭐 금수로 깔려 있다면 아니겠지요. 근데 적당히 중화되거나 아니면 적당히 심각한 사주일 경우에는 능히 내년에 편제를 취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조금씩 차근차근히, 주식을 하더라도 지금부터 막 달려드는 게 아니라 그 회사의 건전성 같은 것들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 기업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나서 내년이 되면은 한번 본인의 뜻을 펼쳐보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편제가 왔다고 해도 본인이 전혀 모르는 상품을 그냥 내질러서 성공할 확률이 꼭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운은 좋지만 본인이 노력하지 않으면 100을 얻을 수 있는 걸 10밖에 못 가져가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만큼 사주도 본인이 노력하지 않으면 본인의 사주를 100% 활용하기는 어려워요. 100% 활용하기 위해서는 본인 사주의 어떤 그 핸디캡이나 부족한 부분들, 채워야 되는 부분들을 항상 채우려고 하는 어떤 시도와 노력들을 끊임없이 해야지만 내 사주의 모든 글자, 8글자를 다 잘 쓰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좋은 사주를 타고났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 글자를 다 활성화시키면서 열심히 이렇게 사신 분들, 노력하신 분들과 같은 사주를 타고 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산 분들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는 게 또 사주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부모의 영향도 굉장히 크겠죠. 어렸을 때부터 가정교육을 굉장히 잘 받거나 경제적으로는 아주 경제적으로는 여유는 없지만 부모님이 좋은 가치관을 물려주고 삶의 태도를 몸소 보여주시는 그런 가정의 아이들은 같은 사주를 타고나더라도 훨씬 더 잘 살 가능성이 높은 게 또한 사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주를 너무 결정론적으로 보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미일주. 정미일주는 너무 좋죠? 네. 평소에는 조금, 이게 정화 입장에서는 미토가 이제, 음린이라고도 하거든요. 양인은 그야말로 내가 양간일 때 본인의 겁재가 양인이죠. 그리고
내가 음인일 때는 본인의 겁재가 음인입니다. 정미는 그래서 음인으로 봐요. 양인이라고 생각하셔도 그냥 엇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화토동법이잖아요. 화토동법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같은 걸로 봅니다. 화토동법. 그렇지만 정축은 아니에요. 정미. 그러면은 일단은 지지에 식신을 깔았죠. 식신을 깔고 미중의 정화도 있어요. 그죠? 그럼 굉장히 화의 기둥으로 보시면 되죠. 화가 정사보다도 훨씬 더 세요. 미월의 정화가 더 셀까요? 아니면은 4월의 정화가 더 셀까요? 이 정화는 사유축 운동을 하잖아요. 그쵸? 사유축 운동을 하고요. 4월달은 실질적으로 5월이에요. 네, 5월달이고 미월은 이제 양력으로 하면 이제 4월은 5월이고 그 다음에 4, 5, 미월은 7월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7월달 이때 미월에 다 이제 복이 있잖아요. 중복, 말복, 초복 복이 있는 달이니까 이 정미가 정사보다 훨씬 센 불기둥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정미 입장에서는 신축이에요. 그러면은 축이 미를 땅 치죠. 미를 땅 치면 미중에 들어있는 미정을기가 천간으로 뜨겠죠. 정을기가 떠요. 그러면 정화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다 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죠? 얘네들이 다 취할 수 있어요. 겁재도 떴고, 편인도 떴고, 그 다음에 식신도 떴어요. 근데 신금이 왔네요. 그럼 을목은 죽었다고 봐야 되고요. 그러면은 결국 같은 정화가 이 신금을 다투는 형상도 벌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화가 식신 생재도 될 수 있겠죠. 식신 생재도 되기 때문에 식신 생재가 상당히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정미일주가 내년에는 일주만 보고는 다른 구성을 안 보고 일주만 보고는 신축년에는 정미일주가 정화일주 중에 가장 좋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유일주 지지에 이제 편제를 깔았죠. 그리고 내년에는 이 편제인 유금이 신금으로 떴네요. 드디어. 네, 내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남들이 모르는 편제적인 마인드가 천간에 떠버렸어요. 그러면은 마음으로만 가졌던 편제적인 행위를 하겠죠. 네, 그동안 꽁꽁 숨겨놓았던 나의 속마음, 기질, 남들이 모르는 세계, 그런 것들이 세상 만사에 드러날 수 있는 그런 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유일주는 어찌 보면은 되게 예민하고 소심하고 까탈스러운 그런 일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평소에는 본인을 잘 드러내지 않는 속성이 좀 있지요. 멘탈도 약하고 그죠? 굉장히 깨지기가 쉬운 보석이잖아요. 더군다나 위에서 또 얘는 지금 수기가 필요한데 지금 또 화기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정화를 상당히 두려워하는 유금으로서 이 유금이 힘들어 보이는 그런 모습인데 이 유금이 천간에 이제 떠서 이제는 자기의 마음 상태 속마음을 드러내는 어떤 그런 행동들을 내년에는 좀 더 많이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유일주 자녀분을 두신 분들은 쟤는 무슨 생각을 하고 살지 속을 모르겠어 하는 그런 분들은 내년에 보면은 이 자녀분은 반드시 본인이
마음속에 꽁꽁꽁 그동안 감춰왔던 것들을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행동으로 몸소 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죠? 그리고 지지에서도 또 유축합이 되면서 편제의 크기가 더 커져 버렸잖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편제가 커진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제가 커지면은 제가 이만하면 제가 인성을 극하니까 인성이 이만하게 쪼그러들잖아요. 그러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인성이 과다해서 문재인 사주 빼고는 아무래도 인성의 타격이 크기 때문에 공부에 있어서 좀 등한시할 수 있겠죠. 근데 정유 빼고는 다 막 목인 사주들도 있겠죠. 다 인성인 사주들은 아주 좋은 때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인성만 가득 차서 현실성이 많이 결여되어 있는 사주들도 있거든요. 인성만 가득하다는 건 인성은 약간 그 재성과 달리 재성은 굉장히 현실성을 동반한 인자라고 보면 인성은 굉장히 이상적인 사고를 하고요. 뭔가 현실화하는 부분에 많이 약한 성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머리로만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머리로만 생각하는데 이 재성이 발달한 사람들은 머릿속의 생각을 바로 행동으로 해보고 실험도 해보고 만져도 보고 그러면서 현실에 응용하는 능력이 상당히 좋은데 인성만 가득한 분들은 머리로만 생각을 하는 그 누워서 천장이 무너질까 하는 그런 기우를 하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인성 다자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성이 너무 많아서 문제였던 사주들은 내년에는 현실성이 부여돼서 굉장히 결과적으로 좋은 한 해가 될 수 있어요. 결과를 낼 수 있는 한 해인 거죠. 재적인 성취를 이룰 수 있어요. 재는 결과물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또 학생이라면 뭐 예쁜 여친도 사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남자분이시라면 예쁜 여성분을 만나실 수도 있고요. 유부남도 다른 여자분을 만나실 수는 있지만 자제하셔야겠죠. 1년 운입니다. 1년 운이 그렇게 왔다고 해서 가정이 파탄이 나면 평생 되돌이키기가 힘들겠죠. 네, 그냥 편제는 우리의 청춘 남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양보하는 그런 성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편제를 지금 코로나 블루가 많이 유행이 돼버렸고 코로나 블루로 인해서 정신과를 가시는 분들도 많아지셨는데 이 편제를 즐거움을 찾는 어떤 적극적인 행위로 활용을 하시면 이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는데 아주 좋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혼자들은 이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기 위한 재밌는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재밌는 취미거리나 가족 간의 어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문화들을 만드시면 내년 한 해까지 잘 우리 코로나를 극복하고 내후년부터는 일상으로의 어떤 회귀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앞으로도 저는 열심히 할 거고요. 그 문자 주시는 건 좋은데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코 부분이나 그런 거에 대한 언급은 좀 삼가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름 이것도 활인이면 활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유튜버나
청취자나 서로 간에 지켜야 되는 어떤 예의는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이 코를 그냥 부모님이 주신 대로 평생 가지고 살 예정이니까 그냥 예쁘게 봐주세요. 예, 감사합니다.